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 민명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미국도 이제 이 원서 접수하고 지금 한참 바쁜 때죠, 부모님들? 그렇습니다. 네. 바쁘고 정말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 그런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국도 이렇게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포항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일주일 연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참 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 지역에도 부모님들 마음이 굉장히 바쁘고 힘드신 계절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네. 분들은 정말 이제 아이들 원서 내고 그럴 때쯤이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네. 계세요. 정말 지진이 마음속에서 그죠. 나서 여태까지는 잘한다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다가 막상 원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부모님들 바쁘시고 신경 못 쓰시고 그러면 정말 이럴 때쯤에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셔서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주제도 아무래도 그쪽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하루 전이죠. 유덥 그야말로 이 동네 그 서부 지역의 최고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덥의 시애틀 캠퍼스가 신입생 그 원서 접수를 마감했어요. 마감했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유덥에는 원서를 안 넣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이 정도인데 이 원서 접수가 왜 이렇게 일찍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월 15일이 원서 접수 마감이었거든요. 네. 2달이나 앞서서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유덥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위상에 걸맞게 훌륭한 학생들을 뽑다가 보니까 다른 사립대학이나 이런 대학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원서 접수 마감을 앞당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수 학생들 이제 뽑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선수 친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사이클입니다. 2weeks 사이클인데 2주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대학 입학에 관한.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월 중순에 유덥이 접수를 마감하고 11월 말에는 버클리나 무슨 UCLA나 이런 대학들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대학 이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그게 이제 2주 후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12월 중순에는 조기 전형으로 원서를 낸 학생들의 결과 합격자 발표가 그때 나고요. 그리고 12월 말 또 2주 후인 12월 말 1월 초에는 대부분의 명문 사립대학들이 정시 원서를 접수 마감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중순, 1월 15일쯤에는 워싱턴주 내에도 많은 학교들이 이제 그때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 유니버시티. 네. 거기도 명문이 있죠. 아주 좋은 학교죠. 네. 그리고 이제 시애틀 퍼시픽 유니버시티. 네. 거기도 이제 감리교 재단으로 작은 학교이지만 아주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웨스턴 워싱턴이나 뭐 이제 이런 학교들 또 1월 15일에 마감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그 2주 뒤인 그러니까 1월 말이죠. 1월 말, 네. 2월 1일 이때 되면은 주립대학들 와주라고 하는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와주라고 하죠. 폴만에 있는 학교가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그리고 웨스턴 워싱턴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한 2시간쯤 가면 벨링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교가 또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곤자가라고 거기도 또 좋은 대학이죠. 그렇죠. 네. 카톨릭 대학 이 또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이렇게 2주 기준으로 이제 전국적으로나 또는 워싱턴주 안쪽으로나 많은 대학들이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는 이런 주기들이 그렇군요. 시작되니까요. 잘 이런 시기들을
잘 생각하셨다가 네. 때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서로 약속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 이게 또 2X 사이클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워싱턴 주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처음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원서 접수를 받으면 네.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할 테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사항들이 네. 뭐 그 학교 성적, 뭐 SAT 성적, 무슨 뭐 과외 활동 이런 어떤 사항들이 아이들을 그 합격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냐 네. 이런 것들도 또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부모님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학생들한테는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보가 오늘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12시 정보 데이트는 오디오로만 방송되지 않고 비디오로도 동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facebook.com으로 들어가시면 영어로 라디오 한국을 찍으시면 됩니다. 라디오 한국 찍으시면 되고요.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유튜브.com을 찍으셔서 라디오 한국을 한글로 찍으시면은 역시 생방송 모습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다시 돌려서 녹화된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소개하신 워싱턴 주내 대학들의 합격자의 평균 시험 점수라든가 네. 학교 성적 같은 거 UW나 뭐 타 명문 대학들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거예요. 워싱턴 주내에 유럽만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처음엔 품고 계셨지만 처음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조금 아주 열심히 하지 못하고 또는 어떤 사정 때문에 공부만 전념을 다하지 못한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유럽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참 좋은 학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을 생각하시고 또 지원하시고 또 합격되면 재학하시고 그러시면 될 텐데 네. 그 학교들을 하나하나 좀 제가 어떤 정도이면 그 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고 네. 유럽과 비교해서는 어떤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리버럴 아트 칼리지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왈라왈라 그러니까 동부 워싱턴주에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오레곤 접경쯤에 왈라왈라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아주 훌륭한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하나 있습니다. 위트먼 칼리지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그럼요. 네.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네. 특히 프리메드나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무슨 약사가 되거나 이런 교육을 미리 시켜주는 그런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제법 많이 주는 학교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실 만한 학교인데요. 네. 이 학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유럽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럽에 합격하는 타주 학생들의 성적 정도면 네. 그러면 위트먼 칼리지에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 SAT로 보면은 유럽 평균이 이제 주립 그러니까 워싱턴 주 내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의 합격자 평균이 1289점 정도이거든요, 작년에. 네. 근데 타주 학생들의 SAT 평균은 1350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SAT 점수는 위트만에 가는 학생들이 1320에서 50 그 정도. 그러니까 유럽의 평균 학생들보다는 높지만 더 높으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학교 성적, 고등학교 학교 성적은 3.75 정도. 3.75. 예. 네. 그런데 유럽에 합격한 작년 거주민 자녀 학생들의 평균이 3.79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은 조금 낮더라도 SAT 성적이 높은 그런 좀
머리 좋고 조금 게을른 학생들. 이거 뭐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위트먼 칼리지가 그 들어가기가 좀 적당한 학교가 아닌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시애틀 유니버시티나 시애틀 퍼시픽 아까 그 좋은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아주 좋은 학교들이고 규모가 작지만 아주 알찬 프로그램을 그 제공하는 그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나 또는 간호학 같은 것들이 좋은 그런 학교들입니다. 네. 이 학교들은 유덥이나 위트먼 칼리지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성적을 갖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3.5, 6 그 정도의 SAT 성적이 뭐 한 1200이 조금 안 되더라도 가능한 그런 학교이고요. 뭐 꼭 그 정도 학생들만 가는 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들도 가지만 그렇겠죠. 점수가 높은 학생들도 가지만 이제 그 정도면 합격자 평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사립이라 학비는 조금 비싸겠죠? 학비는 좀 비쌉니다. 네. 그 대신에 그 특히 SPU 세들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꽤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도 학생들이 많이 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 감리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인데요. 네. 규모는 뭐 아주 작은 2,000명 정도의 그런 학교이지만 그 학생들 사이에 아주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 유대가 그렇죠, 아주 유대 관계가 대단하죠. 네. 아주 좋고 특히 그 파이낸셜 에이드를 후하게 주는 그런 학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정도도 3.5나 뭐 그 1200 그 정도도 안 되면 우리 애는 어딜 보내느냐 이렇게 네.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워싱턴 주에만 해도 4년제 대학이 30개 학교가 넘습니다. 주립대학이 제가 알기는 6개나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 세들은 그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유덥이 있죠. 네. 그런 캠퍼스가 이제 시애틀에도 있고 타코마에도 있고 바틀에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세 개에다 그걸 이제 하나로 치고 그다음에 이제 와주, 워싱턴 스테이트, 웨스턴 워싱턴, 이스턴 워싱턴, 센트럴 네. 워싱턴, 뭐 그 웨스턴 워싱턴 이렇게 맞아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학교들 지금 말씀드린 웨스턴 워싱턴이 조금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점이 조금 넘거나 네. SAT 성적 두 과목에 1600점 만점이죠. 1600점 만점에 1000점이 좀 넘거나 3.0에서 뭐 3.23 그 정도라도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그 와주 폴만에 있는 워싱턴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사실 그 assured admission이라는 게 있어요. 3.5 이상이고 평균이 네. 그리고 졸업생 중에서 상위 10% 안에 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합격이 되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학교가 뭐 그렇게 그 만만한 학교가 아닙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폴 알렌도 네. 이 학교를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어디라도 그 자기에게 맞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맞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보다 부럽지 않은 좋은 인재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혹시 성적이 좀 나빠서 마음이 무너지시지 마시고 그 마음의 성벽을 구축하셔서 좋은 그 자기에게 맞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좀 격려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나면요. 대학의 그 입학처 관계자들은 원서를 이제 사정해서 합격자를 가려낼 텐데 뭐 따로 시험 보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종합해서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직접적인 그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하버드 대학의 입학 책임자를 오랫동안 역임하신 윌리엄 피츠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6, 7학번이니까 지금 이제 뭐 한 70대가 좀 넘으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 몇 년 전 뉴욕 타임즈에 그 독자 그 교육란에 독자의 그 질의응답 그 네.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 코너에 이제 어떤 독자가 도대체 너희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을 선발하냐, 네. 믿을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네.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대답을 한 그걸 이제 제가 읽고 지금 그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원서를 내면 그 지역 담당자, 이 지역 담당자를 리지널 디렉터라고 하는데요. 네. 그분이 처음에 이제 원서를 읽게 된답니다. 그 리즌이 한 20개 정도로 미국과 세계 전역을 20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지역마다 책임자가 있어서 그렇군요. 예.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는 뭐 칼리지 페어에 가서 이럴 때 보면은 어떤 뭐 호텔에 그 학교의 담당자가 와서 소개하고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네. 우리 동네에 오는 그 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리지널 디렉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원서를 처음으로 읽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건 많이 읽어야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원서를 읽어야 될 텐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읽고 거기에서 1차로 그 스크리닝이 되겠죠. 뭐 얘는 이건 택도 없다. 그 떨어뜨리고 이제 그 어지간한 학생들은 이 학생은 이런 장점 때문에 뽑아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리지널 디렉터가 소위원회, 서브커미티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올리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그 서브커미티에서 이제 설명을 해서 그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서브커미티, 소위원회는 그 선임 어드미션 카운슬러, 어드미션 오피서, 그러니까 선임 입학 사정관이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한 4명 내지 5명의 그 입학 사정관이 있고, 사정관, 네. 그다음에 나머지 한 서너 명 정도는 그 faculty lead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진 그렇죠. 리더. 네. 물리과 대학의 그 사람들로 그 원서를 읽어주는 분들, 이제 네. 이런 분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 리지널 디렉터가 소개를 하면 이렇게 이게 강점이어서 뽑아줬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이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투표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확실하게 합격이다 이러면은 이제 풀 커미티로 올리고 네. 또 이건 좀 혹시 잘 모르겠다. 풀 커미티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그러면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풀 커미티는 이제 전체 그 입학사정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이제 논의하고 합격을 시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 서브 커미티나 풀 커미티에서 한 사람을 합격시킬까 말까를 가장 최장 기록이 4시간이랍니다. 그렇게까지 아주 그 진지하게 신중하게 하는군요. 신중하게 자기들이 한다. 이 과정이 그 결코 성적만 딱 잘라가지고 하는 그 과학이 아니라 이 과정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부른다. 예술이라고 사이언스가 아니라 아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뽑을 때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보는 문제는 그 하버드 졸업생들이 이런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수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우리 동료 학생들, 그 학생들과의 대화 또 기숙사에서 또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태도 이런 것들에서 너무너무 많이 배웠다. 그게 내가 사회 나와서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뽑을 때 과연 이 학생이 교수님이나 또는 동료 학생들에게 어떤 그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학생인가 아닌가. 그게 바로 좋은 아니면 나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가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과정이 이렇다라고 말씀한 게 지금 생각나서 믿어도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언급은 하셨지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고려하는 사항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럼요. 또 보통 뭐 고등학교 성적이 중요하다고 또 하지만 또 요즘에는 또 AP 성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성적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그 저도 그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전미 그 칼리지 카운슬링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협회에서 매년 그 입학 시즌이 끝나면은 서베이를 해서 각 대학에 당신의 대학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그 입학 사정에서 사용했던 팩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서베이가 있어요. 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집대성에서 이제 그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결과로 미국 대학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년에 그 생각했던 문제는 대입 준비 과목들의 학점이었답니다. 대입 준비 과목, 그러니까 그 college prep course라고 하는데요. 네. 그 과목들은 바로 국영수사과,
그러니까 우리 이 미국의 상황에서 말하면 한국에서는 국영수사가 한국에서는 네. 그 영어, 네. 사회, 과학, 수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어. 이렇답니다. 이 5과목들의 성적 그리고 이 과목들이 얼마나 어려운 수준의 과목이었느냐. 네.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AP 과목이냐, 뭐 IB 과목이냐, 그냥 레귤러 과목이냐, 안호 과목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대입 학력고사 SAT나 ACT의 성적입니다. 네. 그 다음이 전체 학교 성적. 그러니까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또는 뭐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전체 성적.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 그 교사의 추천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카운슬러 추천서 이런 것들이 네. 다 그 고려 대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엑스트라 커리큘라나 그 클래스 랭크, 그러니까 학년 석차인데 요즘에는 이제 학년 석차는 많이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경향입니다. 옛날 같으면 한 3번째, 4번째였었는데요. 네. 이제는 뭐 거의 10등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지원 학교의 관심 정도. demonstrated interest라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 학교 그 웹사이트에 몇 번이나 이렇게 접속을 했느냐 이런 것까지도 네. 이제 어지간한 학교들에서는 또 따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AP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시해야 되는데 보통 AP 시험을 보고 점수를 잘 받으면 그 상을 주는 게 있습니다. 네. AP 스칼라 어워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 뭐 3개를 받아서 3개, 4개, 5개, 8개 이상 이럴 경우에 그 상의 이름이 다 다른데요. 그런 것들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워싱턴주 전체에서 한 100명 내외가 주니어를 마칠 경우에 그 8개 이상의 AP 시험을 보고 점수를 잘 받습니다. 네. 그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런 학생들 같으면 아마도 아이빌리그 학교나 탑10 학교 이런 데 들어갈 때 많은 그 이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대입 준비 과목들의 학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영수사과 그 5과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각 학교마다 그 5과목의 연수를 다르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아주 높은 학교들 같으면 5과목 전부 다 4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4년간 4년간 국영수사과를 다 들어야 된다. 와. 뭐 이렇게 보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같은 건 2년만 해도 된다. 네. 그리고 과학도 뭐 3년, 그리고 사회도 뭐 3년 이 정도면 된다 그러는데 탑10 학교들에서는 뭐 모두 4년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한 과목, 2과목만 이렇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다 어지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자, 참 부모님들 궁금해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시간이 좀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혹시나 또 이렇게 자세한 거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민명기 박사에게 직접 문의하셔도 무료 상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주시죠. 네, 425-467-6895입니다. 네, 425-467-689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